나는 이제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내 삶을 지키려는 김정희야. 말기 암 진단 후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맞서 66세 김정희는 생애 마지막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그녀의 변호사가 찾아낸 것은 남편 최영준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중생활의 증거였습니다. 20년 전부터 이어진 외도와 재산 은닉.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비밀을 쥔 열쇠가 바로 남편의 숨겨진 딸에게 있다는 사실이었죠.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던 정희는 그 젊은 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녀는 절망이 아닌 반전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김정희는 병원 복도 벤치에 멍하니 앉아 손에 들린 종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종합병원 암센터에서 받은 진단서에는 췌장암 사기, 자녀 생존 기간 6개월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죠. 정희는 곧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4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 최영준에게 보이지 않으려 애썼던 자신의 강인함을 애써 붙잡았습니다. 정희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며칠 뒤 영준의 은퇴 후 서재로 쓰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영준은 두꺼운 서류철을 정리하며 정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정희가 머뭇거리며 진단서를 내밀자 영준은 안경을 고쳤으며 한참 동안 종이를 훑어보았습니다. 영준이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정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최영준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 병이네. 김정희가 목이 메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래요. 최영준이 깊은 한숨을 쉬며 정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알았다. 내가 알아볼게. 그런데 정희야. 김정희가 고개를 들자 영준이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병원비가 보통이 아니겠지. 나중에 상속세도 만만치 않을 거고. 김정희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최영준이 정희의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병원비 때문에 세금 폭탄 맞지 않으려면 재산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당신 명의로 된 재산은 내가 먼저 받아두는 게 절세에도 좋지. 김정희는 남편이 자신의 건강보다는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에 충격을 받았지만 영준이 자신을 위해 걱정한다고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며칠 뒤 영준이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와 식사를 하고 나오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정희는 그때부터 남편이 자신을 위해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몫을 가로채려 한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변호사 강혜인을 찾아가기 하루 전 영준이 이혼 합의서를 들고 정희에게 왔습니다. 최영준이 이혼 합의서를 정희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깔끔하게 마무리하자. 내가 변호사한테 자문받아서 최대한 당신한테 유리하게 정리한 거야. 김정희가 합의서를 펼쳐들었습니다. 합의서에는 위자료 최소한 지급, 모든 공동재산권 포기와 같은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배신감에 손이 떨려 합의서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김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진정하며 영준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내가 유리한 거야. 당신은 내가 병든 걸 틈타서 나를 완전히 내치려는 거잖아. 최영준이 차가운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뭘 그렇게 흥분해. 어차피 몇 달 못 살 거 아니야. 내가 이 돈을 다 가지고 있다가 상속세로 날릴 바에야 내가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지. 40년 살았으면 됐잖아. 정희는 40년간 쌓았던 모든 헌신이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정희가 숨을 헐떡이며 합의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나는 이혼 못해.
당신 뜻대로는 안 될 거야. 나도 끝까지 싸울 거야. 최영준이 정희의 뺨을 세차게 때리려는 듯 손을 들었다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봐. 병든 몸으로 뭘 할 수 있을지 보자. 영준은 그 말을 남기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손에 묻은 눈물을 닦으며 다음날 인권 변호사 강혜인을 찾아가 영준을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준은 정희가 소송을 걸었다는 내용 증명을 받고 격분하여 정희에게 찾아와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김정희가 단호한 표정으로 영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병에 걸린 게 당신 탓은 아니지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자격은 없어. 나는 이제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내 삶을 지키려는 김정희야. 영준은 정희의 낯선 결기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 분노에 찬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며칠 뒤 아들 진우와 딸 혜미가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아들 진우가 어머니의 원룸 현관 앞에서 손에 든 소송 서류를 흔들며 정희에게 따졌습니다. 엄마, 대체 왜 이래? 아빠 소송 걸면 우리 집안 재산 다 엉망되는 거 몰라.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아빠가 주는 돈 받고 치료나 해. 딸 혜미가 팔짱을 끼며 진우의 옆에 섰습니다. 아빠가 엄마 병원비 대준다고 했잖아.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엄마 이기적이야. 김정희는 자식들의 냉대에 마지막 남은 모성에 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김정희가 아들의 서류를 매정하게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아버지에게서 독립할 필요가 있지만 나는 이제 너희에게서 독립할 거야.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정희는 자녀들에게 현관문을 닫아버리고 자신의 독립을 위한 마지막 싸움에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 재판 당일 김정희는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혜인 변호사와 마지막으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정희는 항암 치료를 거부한 탓에 병색이 완연했지만 연한 화장으로 얼굴의 기색을 감추고 당당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하자 최영준은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정희를 마주했습니다. 영준은 정희를 향해 잠시 씁쓸한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곧이어 차가운 눈빛으로 외면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후 영준 측 변호인은 정희가 말기 암 환자이며 경제활동 능력이 전무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준 측은 정희에게 분할될 재산의 가치를 최소화하려 했고 정희가 받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은 고작 몇 달치 병원비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장이 정희에게 증언대에 설 것을 요청하자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혜인 변호사가 정희에게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정희 씨, 지난 40년 결혼 생활 동안 가사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희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이 집안의 CEO였습니다. 영준 씨가 밖에서 돈을 버는 동안 저는 그 돈을 지키고 가치를 올리는 일을 했습니다. 영준 씨가 누린 명예와 성공은 저의 희생과 노동의 가치입니다. 영준은 정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자 당황하여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재판 후 최영준은 법원 화장실 앞에서 정희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최영준이 정희에게 낮게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소송 취하하고 돌아와. 내가 그깟 돈 다 준다고 했잖아. 내가 마지막까지 간병할게. 왜 이렇게 낯선 사람처럼 굴어? 김정희가 영준을 싸늘하게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병든 걸 틈타서 나를 내치려 했어. 당신에게 간병받고 싶지 않아. 당신의 그 위선적인 친절은 나를 더 아프게 할 뿐이야.
정희는 영준의 행동이 오직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술책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위선적인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정희는 영준의 문자 메시지를 혜인에게 증거로 제출하며 영준의 행동이 법정 기만임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한편 영준 측 변호인은 정희가 최근 생명보험을 해지하여 거액의 현금을 확보했고 그 돈을 불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정희의 재산 관리 능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혜인 변호사는 영준이 과거에 차명으로 구매했던 지방의 임야를 재산 목록에 추가하려 했지만 복잡하게 얽힌 명의 때문에 소송에 즉시 활용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진우와 딸 혜미가 정희가 사는 낡은 원룸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들 진우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글썽이며 정희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부탁이야. 아빠가 우리 회사에 자금 지원 끊는다고 협박했어. 엄마가 이 소송 취하하면 우리 다 살 수 있어. 딸 혜미가 현관문 앞에서 벽에 기대서서 정희에게 호소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손 내밀지 말라고 했어. 엄마가 소송 거는 바람에 우리 집안 사람들 얼굴도 못 들고 다녀. 엄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김정희는 자식들의 눈물에서 이기적인 계산과 물질적인 두려움만을 읽었습니다. 정희는 자식들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정희가 아들의 손을 매정하게 밀어내며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너희에게서 독립하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했어.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매달려.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마. 정희는 자녀들에게 현관문을 닫아버리고 그들의 냉대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인근 요양원으로 찾아가 무료 요리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요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보며 헌신이 인정받는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정희가 요양원에서 환자들에게 직접 만든 건강죽을 나누어 주자 한 노인이 정희의 손을 잡으며 감사의 눈물을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 노인의 따뜻한 눈빛에서 자신이 남편에게서 받지 못했던 인간적인 존중을 느꼈습니다. 최영준은 정희가 예상보다 강하게 저항하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준은 사설 탐정을 통해 정희의 건강 상태와 요양원 봉사활동까지 감시하는 비열한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영준은 정희가 곧 병으로 쓰러지기를 기다리면서 정희가 먼저 재산을 포기하고 소송을 취하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영준의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서 정희가 요양원에서 봉사하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정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주할 준비를 했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이 소송에서 패배할 경우 남은 삶을 위한 단 한 푼의 돈도 없이 홀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변호사 혜인에게 더욱 강력한 증거를 찾아달라고 요구하며 다음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정희의 이 고독하고 절박한 싸움은 점점 더 깊은 위기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2차 변론 기일을 앞두고 혜인 변호사는 영준의 회사 비리를 조사했던 퇴직 직원을 의도적으로 찾아내 접촉했습니다. 혜인 변호사는 영준의 수상한 거액 인출 내역과 그 직원의 퇴직 시기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퇴직 직원은 영준이 20년 전부터 회사 비자금을 관리했던 박수연이라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그녀에게 상가 건물 등 거액의 재산을 증여했다는 충격적인 정보를 제보했습니다. 김정희는 40년 동안 헌신했던 남편의 이중 생활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고 엄청난 배신감과 함께
자신이 소송에서 이길 결정적인 카드를 손에 넣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병보다 남편의 비열함에 더 큰 분노를 느꼈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기만당했는지에 대한 뼈아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해임 변호사는 박수연이 이미 수년 전에 사망했고 현재 그녀가 남긴 상가 건물의 소유권이 그녀의 딸인 서희에게 상속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임 변호사는 서희가 영준의 치부를 드러낼 핵심 인물이 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정희와 해임 변호사는 서희가 운영하는 작은 북카페를 찾아갔습니다. 북카페 한쪽에서 책을 읽고 있던 서희는 갑작스러운 정희의 방문에 경계하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정희가 서희가 앉은 탁자 앞에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서희 씨,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저는 김정희예요. 영준 씨의 아내입니다. 서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정희를 향해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한테 왜 오셨어요? 저는 최영준 씨 일에 대해서 할 말 없어요. 김정희가 조용히 자신의 말기 암 진단서를 서희에게 내밀었습니다. 김정희가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6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대요. 하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나를 평생 속인 남편에게서 내 삶을 되찾고 싶어요. 서희는 정희가 내민 진단서와 고통 속에 담긴 진정성을 확인하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희는 어린 시절 영준이 어머니 박수연에게 했던 부당한 처우와 사업 실패를 겪게 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영준에 대한 깊은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희가 한숨을 내쉬며 정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할게요. 영준 씨, 우리 엄마에게도 아주 비열했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서희는 카운터 뒤 금고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꺼내 정희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류철 안에는 영준이 박수연에게 보냈던 재산관리 장부 사본과 차명 계좌의 거래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영준이 정희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수억 원의 재산을 조직적으로 은닉했고 정희의 몫이 될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완벽한 물증이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철저한 기만에 엄청난 분노를 느꼈지만 이 증거들 덕분에 소송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희망을 동시에 발견했습니다. 김정희가 서희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희 씨, 고마워요. 이 증거 덕분에 나는 내 삶의 마지막을 기만당한 채 끝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희는 이 증거들을 해임 변호사에게 전달하며 소송의 방향을 단순 재산 분할이 아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 및 재산 반환 청구로 전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영준은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재산과 비밀이 정희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다음 변론 기일에서 정희를 압박할 전략만을 짜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마지막 변론 기일에 영준의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그동안 당했던 모든 고통을 정의로운 승리로 되갚아주기로 결심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의 고독한 투쟁은 이제 배신을 심판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최종 변론 기일, 김정희 측은 서희가 제공한 핵심 증거를 공개하며 최영준의 재산 은닉 및 부정한 행위를 법정에서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증거 공개에 최영준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변호사와 상의할 능력조차 상실한 채 좌절했습니다. 법원은 정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재산 분할 비율을 크게 높여 정희에게 유리하게 판결했고 정희는 40년 만에 영준으로부터 완벽한 경제적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정희는 승소 판결 후 법원을 나서는 영준에게 마지막으로 차가운 눈빛을 보냈고
그 순간 비로소 자유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정희는 판결로 확보한 재산의 일부를 향후 치료비로 쓰고 남은 돈으로는 평생의 꿈이었던 수제 도시락 가게를 열기 위해 상가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가게를 차리기 위해 찾았던 번화가 상가에서 주변 청년 상인들을 이끌고 있는 민호라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민호는 정희의 연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열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민호는 정희의 가게 계약에 필요한 복잡한 행정 절차와 지역 상권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아낌없이 제공했습니다. 김정희가 민호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가 없었으면 이런 용기 못 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나는 요리는 자신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은 전혀 모르겠어요. 민호 씨가 좀 가르쳐 줘야겠어. 민호가 정희의 손을 잡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장님. 요리 실력은 제가 보장합니다. 제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와 온라인 주문 시스템 구축 방법을 전부 알려드릴게요. 요즘은 맛도 중요하지만 마케팅이 생명입니다. 민호는 정희의 뛰어난 요리 솜씨를 확인하자마자 그녀의 사업 멘토를 자처했고 정희는 민호와의 활발한 관계를 통해 잃었던 활력과 에너지를 되찾았습니다. 정희는 말기 암 환자라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새벽부터 일어나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며 성공적인 사업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숨기지 않고 민호와 직원들에게 솔직하게 밝혔고 그들은 정희의 용기에 감동하며 더욱 헌신적으로 가게 운영을 도왔습니다. 직원들은 정희가 무리할까봐 걱정했고 정희가 잠시 쉴 때마다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며 보살폈습니다. 정희가 직원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는 정말 큰 힘이야. 고맙다. 내가 예전에 가족들한테 못 받은 사랑을 너희들한테 받는 것 같아. 정희가 만든 도시락은 정성 가득한 집밥이라는 입소문을 타고 지역 직장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주변 병원과 사무실에서는 정희의 도시락을 힐링 도시락으로 부르며 점심시간마다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정희는 평생 남편과 자녀들에게 제공했던 자신의 헌신과 노동이 이젠 상품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인정받는 것에 큰 기쁨과 자존감을 느꼈습니다. 정희는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옛 남편 영주는 정희가 소송에서 승리한 후 병이 악화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정희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주는 정희가 확보한 돈을 병원비로 다 쓰고 쓸쓸히 죽을 것이라 확신하며 자신의 패배만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며 암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의지를 다졌고 자신의 남은 삶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이혼 후 새로운 인연과 함께 희망과 활력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정희의 고독했던 삶은 민호라는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 성공적인 사업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남은 삶의 시간표를 환자가 아닌 사업가 김정희로 채워나가며 새로운 인생의 희열을 만끽했습니다. 정희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고 가게를 찾는 모든 손님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했습니다. 정희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버린 남편과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통쾌한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자유롭고 당당한 주체로 우뚝 섰습니다. 정희의 도시락 가게 마지막 만찬은 개업 6개월 만에 지역 건강한 맛집으로 선정되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60대 자수성가 CEO로 지역 경제신문 일면을 장식하며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정희는 바쁜 와중에도 꾸준한 식이요법과 긍정적인 정신력 덕분인지 정기검진에서 암세포의 활동이 현저히 둔화된 일시적인 관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정희에게 이것은 기적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장님의 강한 삶의 의지가 만든 결과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언제든 재발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복선을 깔았습니다. 가게는 밀려드는 주문으로 인해 인근 지역에 2호점을 확장할 정도로 번창했고 정희는 생애 최고의 경제적 자유와 성취감을 만끽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정희는 직원들에게 최고의 복지를 제공했고 직원들은 정희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정희의 말기 암 투병 중 인생 역전 창업기를 특집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 위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고난과 성공 스토리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희가 다큐 인터뷰 중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버린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의 사랑으로 남은 삶을 살 겁니다. 나의 이 행복한 시간들은 나를 무시했던 그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통쾌한 승리입니다. 정희의 진솔한 이야기는 방송 후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고 곧바로 유튜브 콘텐츠로 재가공되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정희는 희망과 용기의 상징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으며 많은 시청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정희는 이 성공을 통해 얻은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성 사업가들을 위한 소액대출 펀드에 익명으로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투병 상태를 민호에게 솔직히 공유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가게의 경영 일부를 민호에게 위임했습니다. 민호는 정희의 깊은 신뢰에 감동하며 사업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정희는 암세포 활동이 잠시 둔화된 평화로운 시기를 이용해 민호와 함께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남해안의 작은 폭우로 짧은 드라이브 여행을 떠났습니다. 정희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정희가 바다를 바라보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준 씨랑 살 때는 이런 자유는 꿈도 못 꿨어. 내가 번 돈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올 수 있다니. 이게 사는 거지. 민호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정희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이 세상 누구보다 빛나고 계세요. 사장님이 이룬 이 모든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정희는 민호의 진심 어린 응원에 마음속 깊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정희는 이혼 후 버려진 노인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우뚝 선 CEO 정희로서 생애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정희는 이제 자신의 삶이 고통과 절망이 아닌 자유와 성취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희의 눈부신 성공은 시청자들에게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정희는 이 짧지만 빛나는 순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성공이 전국적인 뉴스와 유튜브 콘텐츠로 보도된 직후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진 아들 진우가 정희의 가게로 불쑥 찾아왔습니다. 진우는 정희가 성공한 사실에 놀라면서도 태연하게 어머니에게 사업 투자 명목의 금전적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아들 진우가 정희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며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급한 자금만 해결하면 이번 사업 정말 대박 날 수 있어. 엄마 아들인데 이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는 게 말이 돼. 우리 가족이 다시 합치려면
엄마 돈이 필요하다고. 김정희는 아들의 눈에서 순수한 구원 요청이 아닌 계산된 탐욕만을 읽었고 그의 변치 않는 이기심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김정희가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한테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힘들게 싸웠는지 알잖아. 내가 어렵게 번 돈을 내 망나니 같은 사업에 쏟아부을 순 없어. 이제 더 이상 모성애에 기대지 마. 너는 내 힘으로 살아야 해. 한편 정희가 사업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음을 알게 된 옛 남편 영주는 자신의 재산 은닉 실패를 후회하며 재결합을 빌미로 가게 지분을 가로채려는 계략을 꾸몄습니다. 영주는 정희를 찾아와 무릎까지 꿇으며 이혼을 후회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최영준이 눈물을 글썽이며 정희에게 애원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줘.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 병이 재발하면 내가 마지막까지 당신 간병하겠다. 다시 합치자. 내가 당신 가게도 다 관리해 줄게. 당신 혼자 두고 싶지 않아. 정희는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와 끊임없는 압박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 스트레스는 정희의 몸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정희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을 찾았고 한동안 잠잠했던 암세포가 다시 활성화되었다는 재발 소견을 담당 의사에게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사는 정희에게 최근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암세포를 다시 자극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정희는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이들의 탐욕에 굴복하여 자신이 쟁취한 자유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주는 정희의 건강 악화 소식을 듣자마자 태도를 바꿔 정희의 사업이 불법 재산을 이용한 돈 세탁 결과라며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최영준이 정희에게 비웃듯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돈만 챙기고 곧 죽을 거라는 걸 세상에 다 알려주겠어. 내 가게는 전부 불법이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 명예를 바닥에 처박아 주겠다. 영준의 악의적인 소문은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정희의 가게는 매출 급감과 함께 사회적 재난과도 같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손님들이 불안해하며 도시락 주문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희의 성공을 질투했던 지역 내 경쟁업체 사장들이 영준의 허위 정보를 이용해 정희의 가게에 조직적인 위생 불량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하며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정희는 암의 재발, 가족의 배신, 그리고 사업의 위협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자신의 남은 시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고독한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민호는 영준의 비방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을 신속하게 준비했습니다. 민호는 곧바로 변호사 해인을 통해 영준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접근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했습니다. 민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절대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저런 비열한 사람한테 우리가 이룩한 것을 빼앗길 수는 없어요. 제가 모든 법적 문제 해결할 때까지 가게는 잠시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정희는 민호의 헌신에 감동하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마지막 의지를 시험받는 이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희는 탐욕은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신념을 굳게 다지며 재산을 나눔으로써 모든 탐욕의 고리를 끊어낼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지키는 것보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자유를 얻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정희는 이 위기를 자신을 완성하는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남은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민호 그리고 혜인 변호사와 함께 언론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기자회견장에 휠체어를 타고 등장하여 자신의 암 재발 사실과 함께 옛 남편 최영준의 협박과 재결합 사기 시도를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김정희가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나는 병으로 죽을지언정 비열한 탐욕에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마지막 삶을 오직 정의와 나눔으로 끝맺을 것입니다. 정의의 용기 있는 공개와 단호한 대응은 대중에게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고 영준과 자녀들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거세졌습니다. 언론은 정의를 황혼의 위대한 투사로 칭하며 응원의 물결을 보냈습니다. 정의는 이 기회를 통해 가게의 모든 재무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신이 운영했던 소액 대출 펀드의 구체적인 지원 실적을 밝혀 정직하고 선한 기업가 이미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영준은 명예훼손 소송과 대중의 질타, 그리고 민호 측의 법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피했습니다. 최영준은 결국 정의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일절 간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정의의 삶에서 완전히 퇴장했습니다. 정의는 재발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가게 마지막 만찬을 민호를 포함한 청년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무상 양도하는 증여 절차를 밟았습니다. 김정희가 눈물을 흘리는 민호의 어깨를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 가게는 너희들의 몫이야. 나는 이제 돈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으로 남고 싶어. 너는 나에게 가족 이상의 존재였어. 정희는 이 증여를 통해 재산에 대한 모든 집착을 끊어내고 민호에게 자신의 뜻을 이행하는 유언집행인 및 사업 승계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공장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정희는 자녀들에게는 최소한의 유산만 남기고 대부분의 재산을 말기 암 환자 자활지원 재단 설립 기금으로 지정하여 과거의 가족관계를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정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정한 신뢰와 사랑으로 맺어진 민호에게 새로운 삶의 동반자이자 나의 아들로 남아달라고 부탁했고 민호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민호가 정희를 힘껏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아니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뜻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진정한 가족이십니다. 정희는 모든 위기를 재산의 나눔과 새로운 가족의 구축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해결하며 남은 삶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는 평화로운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정희는 이로써 고난이 아닌 나눔으로 자신의 삶을 완성했습니다. 정희는 영준과 자녀들이 탐냈던 모든 것을 그들로부터 멀리 떼어놓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마지막 투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정희는 이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사랑과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정희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희의 남은 시간은 오직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이 아름다운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민호 그리고 혜인 변호사와 함께 언론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정희는 휠체어를 탄 채 기자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얼굴에는 병색이 뚜렷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혜인 변호사가 먼저 영준의 명예훼손 및 접근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정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정희가 떨리는 손을 마이크에 대고 침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여성의 개인적인 불행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암 재발 사실과 함께 저를 병들게 하고 협박하는 옛 남편 최영준 씨의 비열한 행각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의는 최영준이 재결합을 빌미로 자신의 재산을 노렸던 사실과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일들을 숨김없이 폭로했습니다. 김정희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병으로 죽을지언정 비열한 탐욕에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마지막 삶을 오직 정의와 나눔으로 끝맺을 것입니다. 정의의 용기 있는 공개와 단호한 대응은 대중에게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고 기자들은 일제히 셔터를 누르며 정의의 말을 기록했습니다. 언론은 정의를 황혼의 위대한 투사로 칭하며 응원의 물결을 보냈고 영준과 자녀들에 대한 여론의 비난은 걷잡을 수 없이 거세졌습니다. 정의는 이 기회를 통해 가게의 모든 재무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신이 운영했던 소액대출 펀드의 구체적인 지원 실적을 밝혀 정직하고 선한 기업가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영주는 대중의 분노와 민호 측이 제기한 법적 소송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도피했습니다. 최영주는 해임 변호사를 통해 정의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일절 간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정의의 삶에서 완전히 퇴장했습니다. 정의는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된 후 재발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인생의 가장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의는 민호를 포함한 청년 직원들을 가게로 불렀습니다. 김정희가 직원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돈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으로 남고 싶어. 이 가게는 내가 꿈꾸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너희들의 꿈을 위한 곳이 되어야 해. 정의는 자신의 가게의 마지막 만찬을 민호를 포함한 청년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무상 양도하는 증여 절차를 밟았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민호의 어깨를 잡고 정의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호야, 이 가게는 너희들의 몫이야. 나는 너에게 가족 이상의 존재였고 너는 나에게 그 이상의 헌신을 보여줬어. 민호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정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이 가게를 더욱 빛내겠습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정의는 이 증여를 통해 재산에 대한 모든 집착을 끊어냈고 민호에게 자신의 뜻을 이행하는 유언집행인 및 사업 승계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공장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정의는 자녀들에게는 최소한의 유산만 남기고 재산의 대부분을 말기 암 환자 자활지원 재단 설립 기금으로 지정하여 과거의 가족관계를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김정희가 민호에게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부탁했습니다. 민호야, 너는 나에게 새로운 삶의 동반자이자 나의 아들이야. 내 마지막 가는 길까지 내 곁에 있어주렴. 민호는 정의를 힘껏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뜻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진정한 가족이십니다. 정의는 모든 위기를 재산의 나눔과 새로운 가족의 구축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해결하며 남은 삶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는 평화로운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정의는 이로써 고난이 아닌 나눔으로 자신의 삶을 완성했습니다. 정의는 영준과 자녀들이 탐냈던 모든 것을 그들로부터 멀리 떼어놓았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정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의는 이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의는 사랑과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정의의 남은 시간은 오직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정의는 이 아름다운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민호의 헌신적인 간병과 새로운 삶의 만족 덕분에 암세포의 활동이 현저히 느려지는 기적과 같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정희의 생존 기간은 의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고 그녀는 남은 시간을 자유로운 여행으로 채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정희는 민호와 함께 유언장을 작성하여 자신이 죽은 후 재산의 대부분을 말기 암 환자 자활지원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민호와 직원들에게 분배한다는 뜻을 공증했습니다. 김정희가 민호에게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는 이제 돈 걱정이 없어. 내 덕분에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 이제 나랑 같이 지중해로 떠나자. 거기 바다가 정말 아름답대. 민호가 정희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안전하게 모시고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갈 거예요. 제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어머니 최고의 여행을 시켜드릴게요. 정희는 민호와 함께 그동안 꿈꿔왔던 지중해 연안의 작은 마을들을 여행하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정희는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자신의 요리를 나누어 주며 삶의 마지막 기쁨을 누렸고 평생 억눌렸던 자신의 존재를 마음껏 펼쳤습니다. 정희는 여행 내내 자신의 헌신이 탐욕이 아닌 사랑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옛 남편 최영준과 자녀들은 정희의 성공과 나눔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며 자신들의 이기심이 얼마나 큰 것을 잃게 했는지 뒤늦게 후회하며 고통받았습니다. 영주는 정희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상속권을 주장하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치밀하게 준비한 유언장, 이혼 기록, 재산 기부 내역 앞에서 영준의 탐욕은 완전히 좌절되었습니다. 법원은 정희의 생전 의지를 존중하여 영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영준은 법정에서 자신의 과거 부정행위가 다시 한번 공개되며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영준과 자녀들은 정희의 나눔과 성공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고 결국 정희의 삶에 더 이상 간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마친 정희는 자신이 기금을 마련해 설립한 호스피스 센터 자유의 집에 입소했습니다. 정희는 이곳에서 평화롭고 존엄한 방식으로 마지막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는 정희의 가게 직원들과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매일 찾아와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정희는 민호의 따뜻한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40년간의 억압에서 벗어난 해방감이 역력하게 드러났습니다. 정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여인으로 남았습니다. 정희의 장례식은 소박했지만 그녀로 인해 새로운 기회를 얻은 청년 직원들과 도움을 받은 환자들, 그리고 민호가 주축이 된 새로운 가족들의 진심 어린 애도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장례식 조의금 전액은 정희의 뜻에 따라 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옛 가족 영준 및 자녀들은 장례식에 참석하긴 했으나 그들은 아무런 발언권도 행사하지 못하며 정희의 완벽한 승리와 독립을 지켜보았습니다. 민호는 정희에게 물려받은 도시락 가게를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성공시켰고 정희의 뜻을 이어받아 재단에 정기적으로 거액을 기부하며 스승의 정신을 계승했습니다. 민호는 강연에 설 때마다 가장 위대한 스승은 제게 나만의 인생을 살 용기를 준 김정희 여사였다고 회고하며 정희의 이야기를 전파했습니다. 민호는 정희의 이름을 걸고 자활지원재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정희의 모든 이야기는 66세, 인생은 배신이 아닌 독립으로 완성된다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수많은 시청자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습니다. 정의의 삶은 남은 삶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아름다운 승리의 기록으로 영원히 남았습니다. 정의는 죽음으로써 영원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정의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정의는 성공적인 독립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완성했습니다. 정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그녀의 삶은 66세에 찾아온 시한부 선고와 남편의 지독한 배신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가장 눈부신 승리로 완성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의님의 투병과 사업 성공에 놀랐지만 그녀의 진정한 승리는 재산을 나눔으로써 옛 가족의 탐욕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민호를 새로운 가족으로 선택하고 남은 삶을 오롯이 자신의 기쁨과 자유를 위해 썼던 정혜님. 그녀는 병든 몸을 가졌을지언정 누구보다 건강하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타인에게 버려진 순간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독립을 선언한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정희님은 남은 삶을 두려움과 고통이 아닌 사랑과 나눔으로 채우며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결단은 우리에게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속삭여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